스마트폰 이야기. 지난주 말로 글을 쓰는 것을 방송했더니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또 내 키보드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이크였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다가 그게 바로 그렇게 유용한 것인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사실 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을 잘 느끼고 살지 못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도 내 곁에 있는 아내, 남편, 가족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미있는 IT 대표 윤승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더 스마트하게 진행을 맡은 서미령입니다. 대표님, 예? 제게도 지난주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예. 대표님께는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카톡을 받았고 또 네. 전화를 받았어요. 예. 대부분은 감사를 표시하는 분들이었지만 내 키보드에 마이크가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키보드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방송의 특징,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형태의 방송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또 전체를 다시 듣기도 정말 편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반드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워낙 좀 성격이 급하셔서 빨리 알고 싶으신 마음에 바로 전화부터 하시는데 한 번만 더 들으시면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시면 실습해 보시고요. 예. 또 주위 분들에게 직접 가르쳐 드림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잠깐 복습해 보시고 시작을 할까요? 예, 그러죠.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먼저 말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 또는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이에요. 따라서 카톡에서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모든 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카톡을 일반적으로 하시던 방법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키보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키보드 안에는 마이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이크를 누르시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의 말이 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네. 물론 그 한글을 말씀하실 때에 한글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를 누르시고요. 그렇죠. 영어로 말씀하시려면 영어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만일 여러분이 영어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를 누르시고 한국말로 말씀하시면 이상한 글자가 찍히게 됩니다. 영어는 영어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에서 한국말은 한글 키보드에 있는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나는 한글이 아니라 이상한 글이 찍힌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편리하다고 스마트폰 세팅을 영어로 해 놓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최신 폰이 아닌 경우 스마트폰이 한글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한글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폰도 있어요. 그렇군요. 조금 오래된 것들이요. 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한글로 세팅을 해놓아서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데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한글로 세팅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분명히 설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어로 세팅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표님, 한글로 세팅되지 않으면 동작이 안 되는 앱이나 혹은 기능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요. 예. 우리는 미국의 앱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만든 앱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안드로이드 폰이 아이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따라서 어떤 앱은 안드로이드만 개발해 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카톡에서도 일부 기능이
한글로 해놓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아요. 아주 재미있는 기능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한글로 세팅을 하시면 더 편한데 불편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글 맵 사용할 때 네. 그 안내가 한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명이 한글로 나와서 좀 불편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는요, 저는 그 구글 맵 말고 웨이즈라는 다른 그런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기능이 제한된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사실 우리가 세팅을 자주 변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예 한글로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한글로 변경하시는 방법은 예.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제너럴 네. 그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랭귀지 앤 인풋이라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한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글로 바꾸시고 나면요. 한글 키보드의 마이크에서 한글이 아주 잘 입력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배운 것이 현재 위치를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이었는데요. 예. 이것도 우리 삶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원하는 사람하고 카톡을 시작해요. 그리고 입력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입력창은 우리가 거기를 누르고 키보드에 글씨를 치면 이제 글씨가 나오는 그 창을 입력창이라고 말해요. 네. 그 입력창 바로 옆에 플러스 기호가 보여요. 그 플러스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중에 지도,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현재 내가 위치한 곳의 지도가 나와요. 그 확인해 보시고 뭐 주소도 정확할 거예요. 네네. 그 가운데 있는 위치 정보 보내기 이걸 누르면요. 상대에게 전송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받은 사람은 받은 지도를 누르면서 지도 앱에서 보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을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작동해서요. 예. 그곳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아주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지도를 나에게 보내놓으세요. 집에서도 보내놓으시고요. 직장에서도 또 자주 가는 곳의 위치를 나에게 기억해 놓으면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을 때도 그곳 위치를 원하는 분들에게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네. 이 방법 꼭 기억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그래요. 정말 쉬워요. 그렇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카톡 상대를 나로 정하고 보내면 나한테 보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4개 보낸 것은 복사하기를 눌러서 메시지를 이용해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도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나에게 있는 지도를 꾹 누르고 있으면 복사하기가 나와요. 카톡을 빠져나와서 문자 메시지를 열어서 원하는 상대를 선택한 후에 입력창을 꾹 누르고 있으면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네. 영어로는 페이스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누르면 그곳에 아까 내가 복사한 것이 복사가 되는 거죠. 네. 이 기능은 받은 사람이 꾹 누르면 지도가 나오고 또 아래 그 지도 앱에서 보기를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동작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모든 SNS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니까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외국 사람들과도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또 다양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IT 시대의 특징은 작은 앱 하나를 사용하면서 그게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단순하게 문자만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 기능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폭은 뭐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이용해서
지도도 보내고 또 사진도 보내고 또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요. 정말 작은 앱 하나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게 될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 기능이 사실 아주 잠깐이면 또 그렇죠? 어떤 경우는 불과 몇 초 만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움의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사회 전체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면요. 예. 모두가 잘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가장 편리한데 또 가장 모르고 있는 거 그거 하나를 먼저 팁으로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예, 일상생활에서 전화가 울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그런 때라든가요. 네, 혹은 뭐 엄숙한 장례식 같은 경우 그렇죠. 또는 뭐 교회에서 예배 중일 때 전화가 울리면 정말 당황해 하시죠. 맞습니다. 그럴 때 전화벨이 울리면 정말 당황해서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갖고 막 헤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화가 울릴 때 전화기를 뒤집는다거나 혹은 손으로 전화기 화면을 가리면 전화기는 순간적으로 무음으로 변환이 돼요. 아, 전화는 계속 오고 있지만 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예. 저도 이 기능을 배우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기를 찾아서 볼륨을 줄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전화기를 끄려고 많은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화기를 살짝 뒤집기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능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때마다 아이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속이 상하실 것을 아는데요. 네. 제가 아이폰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저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예.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가 올 때 살짝 뒤집으세요. 예.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전화는 아직 끊어진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원리는요. 전화기에 있는 센서가 동작을 해서 다시 말하면 센서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화기에는 이 기능이 켜져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실험을 하셔가지고요. 내 전화기는 계속 전화벨이 울린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놓으셔야만 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예.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 전화기를 뒤집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예. 만일 내 폰이 삼성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가 난다면 대표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요, 소리가 나는 분이건 안 나는 분이건 이건 모두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죠. 또 이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반드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가르쳐 주실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예, 설정을 누르세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정을 찾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해요. 먼저 홈 버튼이라는 거 있죠? 네. 홈 버튼 가운데 아랫부분에 있는 그 버튼이요. 그거 누르시고요. 그러면 화면이 홈 화면이 나오죠?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요. 우측 꼭대기에 톱니바퀴가 보여요. 네. 그것이 안드로이드 폰의 설정이에요. 세팅이요. 예. 여러분도 따라하고 계시죠? 아이폰을 가지신 분도 이 부분은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홈 버튼을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위에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설정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해야죠? 예, 스마트폰에 따라 설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 어떤 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삼성폰의 경우 모두 어디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설정 그 화면을 잘 보시면요. 돋보기가 보일 거예요. 네.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 돋보기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검색하는欄에 무음
이렇게 입력하세요. 무음이에요. 네. 그럼 간편 무음 전환이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것을 눌러보면요.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돼요.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켜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영어로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입력을 해야 하나요? 예, mute, M-U-T-E, 네. mute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이 기능이 되는 거예요. 만일 전화가 울리는데 뒤집어도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 네. 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 따라서 여러분의 것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주위 어른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 기능을 모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나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신에 네. 조금은 우쭐 되셔도 돼요. 그래요? 뭐 나는 마침 한 10년 전부터 이 기능 잘 알아서 사용하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팁 하나 더 드리겠어요. 만일 이런 중요한 모임에 벨이 울리게 될 때요. 네. 여자분들 특별히요. 가방에 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방 열어서 폰을 찾아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방채 뒤집으세요. 아, 진짜요? 예. 전화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뒤집으면 전화기가 자연히 움직이게 되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 재밌네요. 근데 쉽지만 아주 요긴한 그런 기능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 여러분 모두가 잘 사용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네.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자료를 마구마구 보내오는 분들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네. 친구를 차단한다. 뭐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네. 이거 차단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차단도 때에 따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자님은 이 차단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신 분들은 예. 친구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즉 차단을 원하는 사람을 친구에서 찾아서 꾹 누르고 있으면 차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것을 누르면 차단이 되고요. 예. 아이폰의 경우에서는 역시 친구에서 원하는 친구를 찾아 왼쪽으로 밀면 차단이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예. 그 차단을 누르면 친구가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잘하셨어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차단 방법이 다른데요. 네. 안드로이드 폰은 꾹 눌러서 친구 차단하면 되고요. 아이폰은 그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차단이라고 나와요.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블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블락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그 친구를 친구에서, 예. 즉 카카오톡에 4가지 메뉴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중 첫 번째 친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친구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채팅에서 찾은 거예요. 채팅은 그 사람하고 채팅하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는 차단할 수 없어요. 채팅은 두 번째 메뉴입니다. 네. 그건 나와 채팅을 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그 기록이 있는 것이지 친구 차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반드시 기억하세요. 친구 차단은 친구 메뉴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예, 사실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니까 내 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만일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돌리셔서 들어보시면 되는데 내 것은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예, 맞아요. 이 방송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돌려서 듣고 또 돌려서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생방송은 내가 원하는 거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특별히 뭐 그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지만 그거 없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만 이 방송은요.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요.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아마 대부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대표님, 예. 물론 차단된 친구들이요. 예. 그분들은 나중에 다시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죠? 물론이죠. 예. 카카오톡에서 차단된 친구를 해제하는 방법은요. 네. 친구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메뉴에 있어요. 친구 메뉴 위에 있는 그 톱니바퀴를 누르면요. 친구 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 친구 관리를 누르면 제일 아래쪽에 차단 친구 관리 이게 나오는데요. 네. 그걸 눌러보면 차단된 친구들이 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친구의 그 우측에 있는 관리라는 걸 누르신 다음에 예. 차단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대표님, 많은 분들이요, 내가 친구 차단을 하면 내가 차단한 친구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A라는 친구를 차단했다 하면 A가 내가 그 친구 A를 차단한 것을 알 수 있나요? A가 직접적으로 내가 차단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A가 보낸 메시지를 내가 계속 읽지 않고 있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 숫자 나오잖아요. 그 그렇군요. 숫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읽지 않고 있다. 그럼요. 이 사람이 나를 차단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정말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요. 예. 그 사람에게는 보내지 마시고 나중에 조용한 기회에 그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유익한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또 불쾌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한다거나 또 민감한 이슈인 경우에요. 극단적으로 나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건 사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SNS가 뭔지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너무나 공감이 돼서 나도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명 중에 한 8, 9명은 그 내용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한 명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은요. 네. 모든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신 거예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고마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마구마구 보내게 된 거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니까 그 사람을 차단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차단했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 말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분들은요. 네. 사실은 이렇게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계속 받으시겠냐? 이렇게 먼저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셔야 됐었는 거예요. 네. 동의하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옳은 방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우 민감하고요. 또 이런 얘기 더 이상 언급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른 기능 하나 더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A라는 분이 나한테 B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네. A가 나한테 B의 전화를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아주 스페셜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알지 못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실 그 기능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먼저 내 연락처를 뒤져서 B의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외우죠.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어서 A를 찾죠. 그리고 B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카카오톡에서 빠져나와서 연락처를 또 열어갔고요. B의 전화번호를 다시 찾아서 이번에는 잊지 않기 위해서 연필로 종이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카오톡을 열어서 B를 찾아갔고요. 전화번호를 숫자만 나열해서 전송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아주 깔끔하고 또 아주 멋지게 보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A가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A와 채팅을 시작합니다. 물어본 사람을 열어서 채팅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문자 입력하는 난 왼쪽에 플러스 기호 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 보내기 위해서 눌렀던 그 플러스 기호요. 네. 그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연락처를 누르세요. 예, 여러분 지금 카톡으로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연락처를 누르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 그리고 연락처 보내기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예, 전화번호를 보내주려고 하면요. 네. 아랫부분에 있는 연락처 보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 쓰는 그 연락처요. 그 중에서 B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전송을 누르십시오. 그러면요. A한테 연락처 B 이렇게 전송되어 갈 거예요. 아. 이 카톡 받은 A라는 분은요. 그 연락처 이렇게 받은 거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B의 연락처가 나오고 그것을 바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보내면 저에게 B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A라는 분이 정말 고마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도 한 번만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까 연락처를 누르니까 나와 있었던 그 위 부분에 있던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요. A와 B가 A하고 B하고 바로 카카오톡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연락처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를 선택을 하면요. 바로 A하고 B가 1대1 채팅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물론 B를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찾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1대1 채팅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상에서 아주 조심해야 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으로 인해서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B라는 사람은요. 네. A라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을 정말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따라서 만일 A가 내게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면 네. 저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연락처 보내기, 그럼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 거였었죠? 예. 그거 선택하지 않고요. 네.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를 선택해서 자기네들끼리 카카오톡을 한 후에 네. 뭐 직접 전화번호 물어보아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어요. 네. 제 생각에도 그거 정말 현명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때로는 내가 좋은 일 해주다가도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만약에 B가 예. A와 정말 좋지 못한 관계라고 하면 예. 내가 의도치 않게 B의 전화번호를 A에게 알려준 것이 되기 때문에 예. B가 나에게 많은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카톡을 하게 해주면 B의 경우 A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으면 친구 차단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경우 플러스를 눌러서 연락처를 선택하시고 예. 프로필 보내기를 선택을 하십시오. 두 사람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기능도 아주 간단한 것이니까요. 잘 사용하시라고 믿고요. 네. 이왕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네. 그 나머지 것들도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러스 기호 누르니까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네. 사진, 동영상 이것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카메라는 무엇이죠?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그렇죠? 예, 그 카메라는 원래 들어있던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찍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셔터를 누르면요. 사진이 전송되는 것이고 빨간색 레코딩을 누르면 동영상을 찍고 정지를 누르면 동영상이 전송이 되겠죠. 예.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제게 염색약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가 염색약을 사러 가 보니까 종류가 너무나 많고요. 또 뭐 그 컬러에 따른 호수도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네. 이럴 때 아내에게 카톡을 열고 그 플러스 누른 다음에요. 카메라 선택해서 그럼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예. 염색약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내면요. 아내가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저도 가끔 남편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들의 부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럴 때 무조건 심부름도 못하냐고 핀잔 주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서 남편이 사용하게 한다면 훨씬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유지에도 아주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먼저 솔선수범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아내들이 자신이 아는 것은 남편이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네. 뭐 남녀가 서로 아는 부분도 다르고 특별히 여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나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남자들은 거의 알지 못해요. 그렇죠. 따라서 이 방송 들은 남편들은요. 이런 방법으로 아내를 위해서 작은 도움을 주시고요. 네. 혹 남편이 이런 기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있다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잘 가르쳐 주셔서 기분 좋은 부탁과 또 기분 좋은 심부름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강의하는 시간인데 삶의 지혜까지 배우는 것 같아서 뭔가 보너스를 얻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은요. 네. 원래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줄여서 만든 신조어예요. 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뭐 응용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스마트폰을 우리 삶에 응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앱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요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거는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단순하게 앱의 기능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생활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거 알려줌으로써 다른 분들이 더욱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제 목표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특별히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은 어떤 기능입니다 하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예를 들어서 하신 그 말씀은요.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머리에 잘 기억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우편물 하나를 받았어요. 네. 열어보니까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아주 급하게 뭐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내는 그 문서를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 있다면 아까 우리가 그 방법 그대로요. 네. 남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또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도 이런 기능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카드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이렇게 찍어서 내 보험회사에 즉석에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도 바로 보낼 수 있고요. 예.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보험카드도 찍어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처리가 빠르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내 손에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지금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사용하시는 분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제가 보기엔 딱 하나예요. 잘 사용하시는 분은 내 손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훨씬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아주 정말 요긴한 것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기능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나중에야 그거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를 눌러서 나오는 것 중에서요. 음성 메시지는 문자 그대로 내 음성을 녹음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캡처는 무엇인가요? 예, 캡처라는 것은요. 화면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스마트폰에는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화면이든지 그 화면을 그대로 찍어서 내 갤러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캡처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에요. 캡처 누른 다음에요. 우리가 그 주고받았던 그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메시지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바로 뭐 그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변할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 그것은 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표시 있죠. 그게 공유예요. 그 공유를 눌러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 화면에 그 그림이 바로 전송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대표님, 이 캡처는요.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나요?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내용 너한테 보냈잖아. 나는 안 받았어 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면요. 아주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럴 때 사용한다. 그러면 아주 편리하다. 이런 것을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니까 너무나 좋다.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께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아이디를 이용해서요. 채팅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는 선택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기도 하고요. 특별히 채택된 분들은 제가 쓴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요. 원하시면 아무개님의 아이디어입니다라고 발표도 해드릴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네요. 근데 대표님 오늘도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다 보니까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혹은 개선할 내용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요. 재미있는 IT 채팅방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페어 서번트에서 제작했습니다.